어쩌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단순히 흥겨운 가락을 넘어 시대 전체를 흔들고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나훈아라는 이름이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대중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았고 시대가 짊어진 상처와 개인의 아픔을 함께 노래로 토해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웃고 울었고 위로를 받으며 동시에 분노와 희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화려했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수와 갈채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고, 국민 가수라는 칭호 뒤에는 오해와 스캔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으며, 언론은 때로는 그의 무대를 찬양했으나 또 때로는 사생활을 파고들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서도 무대를 준비했고 결국에는 노래라는 무기로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일대기를 더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어온 굴곡과 희망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노래하던 한 소년이 어떻게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수많은 루머와 시련을 딛고 여전히 무대 위에 설 수 있었는지를 차분히 짚어가려 하며, 그의 목소리가 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을 비추고 있는지를. 1950년대 부산 영도는 전쟁 직후의 그늘이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항구의 거친 바람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 늘 부유했으며, 그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아이는 목소리부터 남다르다며 수근거렸고, 가족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이의 기운찬 성정을 바라보며 씩 웃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다일을 도왔고 어머니는 집안을 지탱하기 위해 분주했으며, 생계는 빠듯했지만 아이의 입가에는 늘 흥얼거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서 들려오는 노동가락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귀에 스며들었고, 노래는 일상의 일부이자 순결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뛰놀다가도 그는 어느새 가락을 흥얼거렸고, 그러면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따라하며 즐거워했고, 선생님조차도 훈아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고향 영도는 단순한 성장 배경이 아니라 음악적 토양이었습니다. 어부들의 술잔에서 흘러나오는 민요, 다방에서 울려 퍼지는 신곡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합창까지 모두가 그의 귀를 열어주었고, 훗날 그는 바닷바람에 노래를 실어보냈던 소년이었다고 회상하며 영도의 공기와 풍경이 이미 그의 노래 속에 스며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노래보다는 공부를 강조했고, 노래에선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은 당시 흔한 훈계였지만 소년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앞에 귀를 대고 이미자의 곡을 따라 부르거나 남진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밤은 그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송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들으며 언젠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꿈을 품곤 했습니다. 10대에 접어든 그는 동네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작은 성취를 맛보았고, 지역신문에 짧게 이름이 실리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의 박수를 받던 순간 그는 몸이 떨렸고, 나중에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살아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반드시 무대에 설 것이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라고 다짐하던 순간도 있었고, 그 다짐은 허세가 아니라 청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과 서울에서 가수로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고, 그는 가방 하나에 꿈을 담아 상경을 결심했습니다. 부산항을 떠나던 날, 친구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네가 가면 꼭 성공해라, 우리 자랑이 되어다오라고 응원했고, 그는 바닷바람을 향해 목청껏 노래를 불렀으며, 출렁이는 바다는 그의 목소리를 삼켜 울렁거렸고, 친구들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청년이 되어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할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고, 바닷바람이 실어준 꿈은 이제 미지의 도시에서 새로운 도전의 파도와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긴 밤, 청춘의 불꽃. 서울역에 발을 디딘 청년은
거대한 도시의 공기 속에서 설렘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고, 고향에서 응원해주던 사람들은 이제 없었으며,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직접 녹음한 테이프와 사진 몇 장을 넣고 음반사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아직 시기가 아니다. 시장에 맞지 않다. 얼굴이 대중적이지 않다. 그런 말들이 그를 매번 밀어냈고, 그 차가운 대답들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박스를 나르고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며 거칠어진 손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밤에는 클럽과 다방 무대에 올라 노래할 기회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청중이 10명도 안 되는 자리에서도 그는 수천 명 앞에 선 듯 혼신의 힘을 다했고, 무대 위의 땀과 눈빛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었으며, 당시 그를 본 한 대학생은 그의 눈빛은 마치 스스로와 싸우는 전사의 눈빛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1966년 그는 드디어 첫 음반을 발표했으나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의 곡이 좀처럼 흘러나오지 않았고, 음반 판매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언론은 그의 이름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아직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지 못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며, 밤마다 명동거리를 걸으며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를 날이 올 것이라 중얼거렸습니다. 무명의 시절은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실패는 간절함을 키웠고, 좌절은 오히려 목소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동료 무명 가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냐며 낙심할 때도 그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 잡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고집을 답답하게 여겼으나 결국 그것이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 공개 오디션 무대에 오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쥔 채 대기하다가 사회자의 이름 부름과 함께 무대에 올라 애절한 목소리를 터뜨렸고, 심사위원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최종 선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내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다시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미 작은 소문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지나치게 고집이 세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밤무대 생활에서 여자 문제로 잡음이 있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무명 가수의 외로움과 고달함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훗날 그런 시절을 떠올리며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노래로만 대답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무대에 서며 목청을 다듬었고, 무명으로 보낸 세월은 그를 고되게 했지만 동시에 진짜 가수로 만들어주었으며, 세상은 아직 등을 돌리고 있었으나 그는 점점 더 절실해졌고, 기회의 문은 굳게 닫혀있는 듯 보였으나 어딘가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곧 한 곡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환의 노래 빛과 그림자의 시작. 1971년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발표된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라디오를 통해 퍼져나가자 대중은 그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신청곡 엽서가 방송국으로 쏟아졌으며 평론가들은 이제 막 등장한 신인이 세대를 흔들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명 시절의 긴 어둠을 버틴 그는 마침내 이름 석자를 대중의 마음에 새겨 넣었고,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는 순간 오래된 상처와 고된 시간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이후 울긴 왜 울어, 사내, 고향역 등 히트곡이 연이어 발표되자 그의 목소리는 골목과 다방, 버스와 기차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흥얼거렸으며,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언론은 남진과 함께 트로트의 양대 산맥이 등장했다며 두 사람의 경쟁 구도를 집중 조명했고, 팬덤은 두 갈래로 갈라져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은 언제나 다른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대중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잔혹했고, 언론의 시선은 찬양과 의혹을 오가며 그를 쫓았습니다. 여성 편력이 있다는 구설이 잡지와 가심란을 장식했고,
밤무대에서 과도하게 생활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굳이 해명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새로운 소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노래로만 답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방패가 되어 주었고 커뮤니티에는 그를 지켜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여전히 진심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말을 건네듯 노래를 이어갔고 관객은 울고 웃으며 그와 함께 호흡했습니다. 한 공연장을 찾았던 이들은 무대에서 흘린 그의 땀방울이 노래보다 더 큰 울림이었다고 회상했고 노래가 끝난 뒤 삶을 견디는 힘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는 이미 국민 가수라 불렸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고 나훈아가 온다는 소식 하나로 작은 지방 도시가 들썩였으며 그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는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언론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록했고 후배 가수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빛은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대중의 기대를 짊어져야 했고 언론은 그의 노래보다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루머가 기사로 둔갑해 퍼지는 일도 많았고 그는 여전히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위에서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자신을 증명했고 인터뷰에서는 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며 무대에 서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기는 화려한 조명과 갈채 속에서도 더 깊은 고독이 자라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대에 빛나는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루머와 오해의 그림자가 뒤따랐고 그것은 훗날 더 큰 파도를 불러올 사건들의 전조가 되어 서서히 그의 곁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그림자, 기자회견의 충격, 그리고 무대의 귀환. 성공의 정점에서 박수를 받던 그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 밖의 이야기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언론은 노래보다 그의 사생활에 더 집착했고 잡지와 가심란에는 여성 편력설, 재산 분쟁설, 은퇴설 같은 자극적인 문장이 줄지어 실렸습니다. 방송 출연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고 팬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8년 소문은 폭발하듯 번졌습니다. 일부 주간지는 그가 일본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붙잡혀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다른 매체는 신체에 이상이 있어 활동을 중단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술렁였고 팬들은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라는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확대 재생산했고 그의 이름은 매일같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2008년 1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야쿠자와 관련된 일은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고 신체 이상설을 일축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증명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었고 언론은 충격과 놀라움을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오랜 침묵 끝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그의 결단에서 진정성을 읽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이해하며 결백을 증명하려는 절박한 몸짓이라고 평가했으나 다른 이들은 국민 가수로서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의 장면을 다시 틀며 끝없는 논쟁을 이어갔고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패러디와 풍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로 응답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었고 커뮤니티에는 그를 지켜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퇴설을 다시 입에 올렸고 언론은 그가 대중 앞에서 사라졌다고 기록했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내면을 다지고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훗날 무대 위에서 가수는 무대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관객 앞에서 고개 숙였을 때 객석은 긴 침묵 끝에 눈물과 박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다시 열린 전국 투어 공연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언론은 침묵 끝에 돌아온 그의 무대를 더 단단해진 선언이라고 기록했고,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보상을 받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언제나 관객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없으면 나훈아도 없다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객석은 울음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긴 침묵과 스캔들은 그의 이름을 흔들었지만 끝내 무너뜨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다시금 그의 노래에 더 큰 무게와 신뢰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다시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했고, 노래로 대답하며 대중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여전히 빛나는 노래.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을 때 사람들은 집 안에서 고립과 두려움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국민적 사건으로 남았고, 수천만 시청자가 TV 앞에 모여 그의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한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냈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시대를 위로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노래 사이사이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긴 세월 동안 응축된 울림으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가수가 무대 위에서 시대를 대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그의 발언이 오히려 노래보다 큰 위로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방송은 29%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남기며 그의 존재감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팬카페에는 그의 공연 덕분에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고, SNS에는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졌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교포들까지도 그의 무대를 고향을 불러낸 장면으로 기억했고, 온라인에는 그의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7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했고, 전국 투어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으며, 관객들은 나훈아 공연은 인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한다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후배 가수들은 그를 교과서라 부르며 존경을 표현했고, 젊은 세대마저 그의 음악을 찾아 들으며 트로트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과거의 향수에 머무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곡을 발표하며 여전히 대중과 호흡했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통해 노래가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라 서술했고, 팬들은 그의 노래가 세대를 잇는 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갈채와 성공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설과 논란, 긴 침묵과 다시 일어섬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무대에서 노래로 증명했고, 팬들은 기다림과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증언자로 남게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래하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가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위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는 또다시 그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고, 그가 무대 위에서 건네는 한마디의 마음을 기댑니다.